안녕하세요. GTR이랑입니다. 현재 2021년 메이저리그 플레이오프에 남은 4팀들이 월드 시리즈 진출을 놓고 한창 열을 올리며 경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4팀들 중에 한 팀인 LA 다저스의 선수 관리와 관련된 이곳 언론들의 기사와 방송 인터뷰를 가지고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선수 관리와 미래를 향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류현진 선수의 진로와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 8번 연속으로 우승한 LA 다저스는 이번 시즌 106승의 팀 역대 최다승을 기록했지만 같은 지구의 샌프란시스코에게 1승을 뒤지고 지구 2위로 시즌을 마칩니다. 하지만 다저스는 끝내 샌프란시스코를 플레이오프에서 밀어내고 현재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애틀란타와 월드 시리즈 진출을 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만약 이번에 애틀란타를 꺾고 월드 시리즈에 진출을 하게 되면 최근 5년간 4번이나 진출을 하는 놀라운 성과를 올리게 되기도 합니다. 다저스의 올해 연봉 지출액은 2억 6,200만 달러로 메이저리그에서 최고로 많은 지출을 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도 메이저리그에서 양키스와 함께 대표적인 빅마켓 구단으로 불려지는데요. 인구가 많은 LA에 위치해 마켓 자체도 크고 관중 동원도 메이저에서 1위고요. 특히 지난 2018년 타임 워너와 83억 5천만 달러의 케이블 방송 계약도 맺어서 다른 팀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연봉을 선수들에게 지출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팀의 주요 선수로 포함되어 있는 선수로는 클레이튼 커쇼, 켈리 젠슨, 그리고 저스틴 터너 등이 있는데요. 그 외의 슈퍼스타들은 빅 트레이드를 통해 영입하는데 가장 최근에 무키 베츠를 작년 월드 시리즈 우승 후 바로 3억 6,500만 달러로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도 비중 있는 신인 선수들을 꾸준히 키워내며 로스터 구성에서 주전들과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요. 다저스의 매년 이어지는 이런 좋은 성적의 결과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도 없고 또 가까운 미래에 바뀔 것 같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토론토를 포함해 승리를 위해서 지출을 늘리려는 팀들이 흥미롭게 지켜보아야 하는 것은 그동안 LA가 내보냈던 좋은 선수들입니다. 이번 플레이오프만 보더라도 작년 다저스가 월드시리즈 우승했을 때 크게 기여했던 키케 에르난데스와 작 피터슨도 이런 패턴의 일부 선수들 중에 하나인데요. 2019년에 류현진 선수, 2018년에 매닌 마차도와 아스마니 그란들, 2017년에도 유 다비쉬, 그리고 2015년에는 잭 그랜키를. 이제 곧 코리 시거와 크리스 테일러도 뒤를 잇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선수들의 이탈이 나올 것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선수들을 잃게 되면 팀으로서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는데 이런 문제들을 매년 다저스의 프런트들은 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3년 이후로 한 번도 빠짐없이 플레이오프에 계속해서 진출하고 있으니까요. 토론토 블루제이스도 이제 곧 이런 상황에 대처해야 할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토론토의 마크 샤파이로 사장은 지난 월요일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팀의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지난 시즌 조지 스프링와의 빅딜을 성사시키면서 팀의 재정 상태도 견고함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팀의 목표도 플레이오프를 떠나 월드 시리즈로 향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었습니다. 토론토는 이번 시즌 팀의 미래라고 부르는 게레로 주니어와 비셋이 최고의 시즌을 보낸 상태에서 곧 그들과 장기 계약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다 이번 시즌 최고의 시즌을 보낸 로비 레이, 마커스 세미언, 그리고 스티븐 매추와의 재계약 문제도 남아있고요. 샤파이로 사장은 3명의 선수와 계약을 원하기는 하지만 팀이 우선이라 객관적인 평가 후에 팀에 필요한 선수와 계약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토론토는 전통적으로 양키스나 다저스와 다르게 객관적인 기준에 맞춰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고수해 오고 있습니다. 다저스의 경우 2018년부터 202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사치세를 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샤파이로 사장은 당장은 사치세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면서도 토론토 마켓과 캐나다 전체 마켓을 고려하면 사치세의 기준이 되는 CBT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는 뜻을 비췄습니다. 특히 올해는 노조와 구단 간의 CBA가 있기도 해서 사치세를 결정하는 CBT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 빅 에이전트들 소속 선수들은 CBT 액수가 결정되기까지 기다린 후에나 팀들과 계약을 맺을 것으로 보여져 연봉 지출이 많은 팀들은 선수들과의 계약이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선수들의 CBT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토론토도 이제는 사치세를 결정하는 CBT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수들의 높아진 가치와 토론토의 마켓 크기로 보면 높은 CBT에 대해서 이제는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코치 베이스볼 컨트롤에 의하면 토론토의 2021년 40명 로스터에 대한 CBT는 1억 5,40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현재 사치세에 대한 CBT는 2억 1천만 달러인데 이번 CBA 이후에는 더 높아질 것이라서 토론토는 아직은 여유는 있습니다. 물론 트레미언과 레이를 모두 재계약한다면 여유는 곧 없어지겠지만요. 토론토의 더 큰 문제는 내년부터 매년 최소 1명 이상의 자유계약 선수가 나온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현재 로스터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팀에 남아있을 수는 없겠죠. 토론토가 다저스와 비슷한 운영을 원한다면 이제부터는 특정 선수들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팀에 남고 누구를 보내야 하는 것을요. 템파베이의 경우는 연봉 조정 대상 선수들을 미리 트레이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게레로 주니어의 경우는 양키스 같은 팀에서 정말로 원하는 타입이라 팀에서 서둘러서 장기 계약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비셋이나 버리어스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다 FA 시장도 포함해야 할 것인데요. 다음 시즌 토론토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포지션 중에 하나인 내야진을 보자면 세미언, 휴스턴의 코레아, 그리고 다저스의 시거 등의 빅네임들과 1, 2년 정도의 단기 계약으로 이번 시즌을 위해서 데려올 수 있는 선수들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토론토는 내년 시즌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기 위해 선발진, 불펜, 그리고 좌타자의 강한 배트도 필요한 상태인데요. 2020년에 류현진 선수, 2021년에 스프링어, 그리고 과연 내년에는 누가 될까요? 토론토는 이제부터 어려운 결정들을 해 나가야 하는데 누구를 남기고 누구를 내보낼지를 말입니다. 류현진 선수는 과연 이들의 계획안 어디에 있을까요? 이곳 언론들은 게레로와 비셋 등 팀의 미래 선수들의 투자 이야기를 하면서 매번 류현진 선수의 남은 2년 계약 기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년 후에는 류현진 선수의 2천만 달러 연봉이 남는다는 이야기를 말이죠. 팀의 장기적인 플랜에는 없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러면 다저스가 항상 해오는 방법인 트레이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저스가 올드와 영을 잘 믹스해서 균형이 잘 이루어지게 최고의 로스터를 계속해서 구성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매년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면서도 팀의 균형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토론토는 다저스가 해오듯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까지 어수선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토론토의 프런트가 마침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샤파이로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스터들을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요. 과연 누가 토론토의 미래를 위해서 남고 떠나게 될까요? 류현진 선수와 토론토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